옥상 루리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집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현아라고 말하면서 현아에게 시집을 준 후 나가 일어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장기 무렵에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첫사랑의 애틋한 감정을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는 성장소설입니다. 작가가 된 서술자가 첫사랑의 소녀였던 현아를 나중에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눈이 내리는 날을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가 현아에게 시집을 전하려고 했던 날에도 눈이 내렸고 20해 만에 현아를 다시 만나는 날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설 속 눈 내리는 날의 배경은 사건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눈 오는 날의 낭만성을 환기하기도 합니다.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예전 일을 회상 중이다 라는 거죠.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결국은 현재로 돌아오네요. 앉아서 차 한잔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왜? 할 말이 많아서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하고 싶은 말, 할 말은 많은데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내 앞에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 있었다. 눈앞에 현아가 40줄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는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온 거죠. 자,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 갖는 기능은 뭐냐?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현재, 과거, 현재. 나가 현아의 전화를 받고 현아를 만나는 현재의 장면부터 시작해서 현아가 건네주는 시집을 보면서 회상하게 된 과거의 장면,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시집에 얽힌 상황을 알게 되는 장면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러한 소설 속의 시간 구조를 역행적 배치를 하고 앞뒤 시간을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그러면 성장기 무렵에 한 번쯤 겪게 되는 첫사랑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였다.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을 못하고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날 것 그대로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꾸밈없이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이건 맨 앞에 발단 부분일 거예요. 발단 부분에서 현아의 눈이 왠지 축축하게 젖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려요.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왜? 대답이 없었으니까.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왜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왜? 많이 미웠을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은 시집을 읽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가 알고 있을 테니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렇거든. 신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공책의 장마다 아른아른거렸다. 공책에는 그런 게 쓰여져 있지는 않겠죠. 왜? 주고 난 다음에 만나서 본 거니까. 하지만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지요.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말하겠는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유품?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들이죠.
근데 가만 유품 속에 이 시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몰랐으니까. 또 하나, 남편이 이 시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현아의 남편이 그 친구였다는 거죠. 뭐라고? 시집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 놀라는 건요.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의 남편? 아,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었구나.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구성되었다.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었다. 왜? 친구 역시 현아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담긴 이 시집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지. 그런데 why?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 친구는 그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 않고 또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띵용, 요거죠 뭐. 자, 첫 번째,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이유죠. 그래서 뭐합니까? 친구는 그걸 받아서 물끄러미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현아를 좋아했기 때문에 물끄러미 내다보기만 하고 내려다보기만 하고 현아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아는 계속, 현아란다. 친구는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이걸 현아에게 전해줄까 말까를 갈등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sorry.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왜 단 한 권뿐이야? 그건 현아에게만 어울리도록 진심을 다해서 쓴 시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라는 말은 그때 나를 남자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시집 속의 말들이 20해 동안 갇혀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자, 20년 전에 현아에게 보낸 시집이지만 현아가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시집 속에 있는 시들, 즉 말들은 누구에게도 읽히지 못한 채 20년 동안 갇혀 있었다. 오빠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2번이나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른 침이 꼴딱. 왜? 짜릿짜릿한 감정이 떠올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나가 쓴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네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그머니 내밀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처음으로 이어지는 어지러움증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이건 현아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도록 쓴 것이거든.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도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 시를 쓴 나도 주인이 아니야. 그럼 입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겠죠. 밖에는 여전히 또 눈이네요. 이 눈은 결국은 처음 시집을 현아에게 줄 때 그날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수한 첫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소재다.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밟히는 것만 같았다. 한마디로 첫사랑의 추억이 계속 떠올랐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 자, 여기까지 시집의 주인은 나가 아니고 현아라고 말하며 일어서는
나의 모습. 결말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률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결말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